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시장 상황 점검해 볼까요? 그렇죠.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선생님. 곧 장이 시작되고 예상가 나왔죠? 네, 지금 현재 예상은 소폭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5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밀려서 약보합 출발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뭐 미국이 좀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또 코스닥은 출발이 좋아요. 지금 한 3포인트 오히려 올라서 네. 787포인트 정도에서 일단은 좀 좋은 출발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오늘 뭐 아침에 또 SM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지금 SM이 17%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예상가가. 그래서 요 2차 전지와 엔터주 좀 주가 상승 영향으로 코스닥은 좀 좋은 일단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한번 이제 9시가 됐으니까요. 네. 실제로 장 시작했네요.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직 뭐 지수는 안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락 출발했고요. 0.6%, LG엔솔도 0.9% 하락 출발했고, 오늘 뭐 구글이 또 크게 빠지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기업들도 동반해서 한 2% 가까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조금 오늘 부진하게 출발을 해서 현재 코스피 나왔는데 10.87포인트 하락한 2470에 출발을 했습니다. 등락률은 0.44%고요. 하락 종목이 한 400개, 상승이 287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그 지수는 마이너스 1.82포인트 빠져서 783이고요. 등락률은 0.17%. 상승이 433개, 하락이 817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하이브가 가장 이제 독보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요. 7% 가까이. SM. 예. 공개 매수까지 지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가 7.6%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1% 이상 주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농심도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네. 1.8%.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주죠 호텔신라가 1.8% 상승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2% 가까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르는 기업들은 좀 굉장히 좀 극소수고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HL 만도가 어제 좀 실적이 약간 좀 부진해서 1.7%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2% 빠져 있고요. SK 바이오팜이 1.5%, 뭐 한국조선해양이 1.6%, 또 KTNG가 1.4% 정도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한 1% 이상씩 지금 오히려 좀 밀리면서 코스피는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조금 더 코스피는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6% 가까이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힘으로 좀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데, CJ ENM이 3.6%고요. JYP 엔터가 한 3%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SM이 17%, 예, 17% 올랐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17%요? 왜냐면 12만 원에 공개 네, 매수 한다니까. 공개 매수를 이제 25%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분을. 아니 이거 10 얼마에? 12만 원. 12만 원에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 돈을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일단 공시를 그렇게 했으니까. 공시 그렇게 하고 11만 원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지. 아, 큰일 나요? 그러면 하이브 박살나지. 아, 박살입니까? 네, 그거는 뭐 거짓 공시하면 안 되죠. 아. 예. 근데 그거보다 주가가 더 오르면 어떻게? 더 오를 수는 없지 거의. 내가 12만 원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거래하다가 13만 원이 돼. 그러면 이제 공개 매수가 실패하겠죠. 누가 참여하겠어요? 12만 원인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그래요? 공개 매수 실패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이 얘기는 이제 저쪽 있잖아. 카카오 쪽. 그쪽에서 난 13 받고 14 네, 뭐 이런 식. 그렇게 했을 때 그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전에 그런 경우도 살짝 있긴 아니 있었어. 뭐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떤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데서 야 뭐야 저기 이번에 잘 뽑으면 한 15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13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스테인 플란드도 이제 그 공개 매수가가 19인데 지금 18만 7천에서 계속 옆으로 가거든요. 딱 18만 7천 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SM 도, 사면은 금융 비용이 들잖아. 네. 또 그게 또 절차가 복잡해요. 또 길어. 그때까지 스테이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오늘 엔터주들하고 2차 전지 소재가 뭐 다 급등해서 상당히 좀 이제 그쪽 섹터는 좋은데 이제 그 외의 업종들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이제 오히려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고 오늘 뭐 위메이드가 한 4% 급락을 했고요. 아유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바이오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스코텍이 마이너스 2.7%, 매드팩터도 2.5% 정도 빠져 있고 HLB도 마이너스 2%, 또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도 마이너스 2%, 반도체 주인 그 솔브레인이 마이너스 1.8% 정도 빠지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코스닥 뭐 이게 중소형주들은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엔터와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소재가 시총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주가 급등했는데도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종목이 코스닥이 1,1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썰렁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쪽 없는 분들은 지금 완전히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는 뭐 코스닥 지수는 많이 안 빠졌지만 양시장 모두 다 좀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오전에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진짜 1,665원까지 또 올라왔네. 네, 달러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정프로 환율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환율이 당분간 조금 가요. 올라가? 또 올라가요. 왜? 1,290원, 1,300원 살짝 터치할 가능성이 좀 왜? 있습니다. 어제 다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이유는. 근데 그렇게 가요. 한 달 반 정도? 아니 내가 생각을 물어봤지. 네. 그 들은 얘기를 물어. 근데 그때 들으면서 맞다, 진짜 저렇게 되겠다. 라는 거 확실히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뭔가 제 생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근데 확실히 맞는 것 같아. 문홍철 좋습니다. 문홍철 위원하고 케미가 장렬이더라. 뭐 케미를 떠나서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예.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제 쏙 빠진다니까요, 그 얘기에. 예. 대단합니다. 하여튼 당분간 달러는 조금 더 갑니다. 네, 그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소곤소곤 얘기하지. 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혹 한다니까. 그러니까 혹하게 되더라고. 네, 묘한 매력이 있어. 재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상황은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 팔고 있습니다. 한 480억 정도 오전에 매도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전기전자는 사고 있고요. 다만 다른 업종들 특히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서비스 업종, 인터넷 게임 업종은 여전히 좀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 기관들은 뭐 매일 오전에 거의 이제 흡사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좀 많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900억 정도 오전에 매도 나왔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코스피를 한 1,379억 정도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월 6일부터는 좀 기조가 바뀐 게 개인 투자분들의 좀 매수가 좀 약간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섹터나 이제 업종 쪽으로는 코스피 업종에선 그래도 오늘 좀 보험주가 그나마 좀 플러스고 다른 업종들은 다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그리고 섹터는 역시 엔터주입니다. SM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뭐 하이브, JYP, 뭐 FSC 엔터, YG엔터, CJENM까지 뭐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다 일단 일제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업종도 오늘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뭐 은행주가 일단 어제 하나금융지주가 좋은 또 주주 환원책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오르면서 은행업종도 선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챗 GPT 관련주가 가장 안 좋습니다. 오늘 이쪽 섹터가 네. 낙폭이 가장 큰 편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워낙 구글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MS도 오늘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또 가장 강했던 애플페이 섹터도 오늘은 좀 그 비교적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게임주들이 좀 실적 충격이 나와서 오늘까지도 조금 더 그 약간 하락이 게임주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업종도 오늘 좀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한 1% 이상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뭐 원전주도 좀 약한 편이고 메타버스라든가 카메라 모듈, 뭐 IT 부품 할 것 없이 뭐 대다수 기업들에서 좀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제 한 1% 이상 빠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으로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코스피는 보험주가 버티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엔터나 일부 2차 전지 또 일부 리오프닝 요 정도만 좀 강하고 그냥 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마 갖고 계신 종목들의 지금 오늘 하락률이 좀 클 거예요. 그러네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SM 가 있네. 예. SM하고 하이브. 그거 쳐다보고 있네. 그지? 예. 아 근데 챗 GPT 이용자가 진짜 급증하나 보네. 왜냐면 느려져? 예, 대기가 엄청 길어요 지금. 아 빙에 쓰는구나. 이건 이제 빙에서 네. 이렇게까지 예전에 그냥 그 한참 처음 막 얘기 나올 때 그때 그냥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기다림 없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죠. 지금 뭐 대기 지금 이제 1억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대기하면 못 쓰지. 아니 뭐하러 이걸 써요? 이렇게 대기하면서까지 내가 촬영에 검색하고 말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 오래 기다리게 하면 제가 지금 한 그때 5분 클럽하우스도 상당히 기다렸는데. 클럽하우스. 아 맞아요. 아 그래요? 2년 전인가 그때 한참 클럽하우스. 그 클럽하우스는 정프로가 한참 잘 때 정확하게 예측했잖아요. 와 이거는 정말 정프로가 그런 나도 거 그거 한번 해본다고 막 들어갔더니 아 야 디프로 들어오셨네 막 또 그런 적 있었어. 아 그러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갔거든. 이게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때 이유가 뭐 정확한 기억은 또 안 나는데 네. 대충 뭐였냐면 하는 사람들이 얻어가는 게 없다. 뭔가 수익 모델이 일단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직접 그 사람들 목소리를 내가 마치 그 옆에 있는 사람처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살짝 뭐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이 이걸 계속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연예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도 처음에 조금 막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랑 한 20명 대화 이렇게 하면 막 재밌잖아요. 직접 사람들이랑 같이 뭐 못 만나는데 마치 팬미팅 하는 느낌이고. 근데 막 한 이게 200명 뭐 5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챗 GPT하고 클럽하우스는 다릅니다. 근데 다르죠. 완전 다르죠. 공격하지 마십시오. 아니 누가 여기서 갑자기 클럽하우스에 꺼낸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갑자기 클럽하우스는 이제 딱 밑밥을 넣듯이 바로 물더라고. 내가 뭐 동격이라 그랬어. 에? 클럽하우스도 그때 많이 몰렸었다. 사실이잖아, 팩트. 그렇습니까? 네, 그때 참 많이 붐이 좀 일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었던 네. 것 같다. 정부는 이제 그렇게 봤고요. 챗GPT는 만약에 이렇게 사람 기다리게 하면 너도 힘들다. 야, 근데 클럽하우스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 가끔 들어가 보면 그래요? 앱 깔아놨거든. 자존심이 있어서 계속. 그래서 우리는 저를 지킨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체로 그냥 이게 뭐죠? 클럽하우스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길어지는. 자, 시장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완전히 좀 쏠린다,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라고 오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 다시 한번 보면 0.5, 0.8% 정도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야, 12만 원도 신뢰 안 하는 사람이 생기네. 12만 2천 원까지 빠지네. 12만 이거는 사실 약간은 아비트라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12만 원만 지켜준다면 몇천 원 정도 아비트라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만 2천 원이라는 건 뭐예요? 11만 2천 원까지 빠졌다고. 근데 이게 11만 공개 매수가 이제 25% 정도니까 음. 전체 지분을 이제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률이 있을 수 있다. 25%가. 예. 딱 25%만 사는 거예요. 다 사주진 않습니다. 그런 다 3법이 있구만. 아이고 말이야. 이런 데는 안 쳐다봐야 되겠다. 그건 이제 정확히 또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25%를 매수한다. 그러면 12만 원 여기에 전체 남은 주식 수의 4분의 1 곱하고 그러면 12만 원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냐? 그럼 그걸 또 빼주는 거예요. 그럼 11만 한 6,400원쯤 나올 겁니다. 11만 2천 원인데 지금? 그건 이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한 4,000원 정도 벌어지는 거죠. 지금 갭이. 언젠가부터 있잖아. 내가 정프로한테 많이 물어보게 돼. 언젠가부터 정프로 날 계속 가르쳐줘. 네, 그렇게 서서히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바뀜. 자, 리포트도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유안타 증권의 그 정인재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2019년 상반기와 다른 점인데 한번 이게 그래프 그냥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게 왼쪽이 지금 현재고 200일선이라고 하죠. 200일선이 되게 중요한데 저거를 이제 돌파했는데 2019년도에도 한번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그 후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우리가 좀 안착을 해서 더 갈지 그걸 이제 살펴보자는 내용인데 그때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때랑 좀 약간 다른 점은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저 위에 있는 게 2019년 4월인데 그때 삼성전자 이제 실적 전망치예요. 근데 이제 그 연말로 갈수록 2019년 12월이죠. 그게 이제 9천 그 한 이게 10억 원 단위니까 9조 원 정도 아마 돼 있는 걸로 표시돼 있는데 그러니까 7조 원에서 9조 원이니까 그렇게 뭐 크진 않은 거죠. 이 이익 추정치 이 증가 속도가. 근데 이제 밑에 보면 현재 2월인데 지금 이제 1분기가 2조 4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기 4분기로 가면은 6조가 넘습니다. 6조.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가파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6조. 연말로 갈수록. 그래서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이익의 그 기울기가 하반기가 좀 더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오른쪽에는 이제 PER인데 지금 현재 PER이 거의 한 12.8배까지인가 왔어요. 그래서 거의 역사적 고점인데 최고치가 14.1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EPS는 못 올라오는데 주당 순이익은 주가만 올라가다 보니까 퍼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저 아래쪽에 좀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은 저 1분기 저 순이익 전망이 저 맨 왼쪽에 있는 저게 없어지고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24년 3월 저 1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게 이제 편입이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지겠죠. 숫자가 네. 다르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PER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조금 그 PER이 12.8배니까 뭐 싸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요게 이제 그때랑 또 다른 점 뭐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때 IMF에서 경제 전망한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거든요. 수치가 2019년에는.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올라갔어요. 최근에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네. 그래서 200일선 이제 안착한 건 그때랑 비슷한데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 약간 요런 면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두 가지 이익이나 경제 성장률 면에서 그때보다 좀 상황은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안착을 하게 되면 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카지노 좀 자료가 나와서 카지노? 한번 예. 뭐 미국에서도 오늘 카지노주들이 굉장히 많이 아, 올랐더라고요. 미국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MGM이나 이런 네. 민 같은 기업들이 올랐는데 네. 그 KB증권의 이선아 류은혜 연구원님이 카지노 펜트업 디맨드 이제 이 보복 소비죠. 네. 요거 관련한 자료인데 요게 이제 일본 VIP 드로백은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칩으로 교환하는 거. 바꾸는. 예. 네. 그건데 거기서 펜트업 수요가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11일 날 일본 정부가 이제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했고 이제 무비자로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카지노 기업 주가가 한 26.7% 올랐거든요. 그 후로 운항 편수도 지금 2019년 대비 90%까지 회복이 됐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더 가려면 중국의 트래픽 회복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일본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오느냐가 좀 관건인데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번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이 지금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네. 한국만 제외하고는 중국은 지금 단체 여행 다 재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커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오영훈 제주지사도 제주도만이라도 좀 중국인 열어달라? 무사증 입국 허용하라 이렇게 좀 했는데 외국인 카지노는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와야 또 돈을 많이 버는 그치. 예. 워낙 이제 그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배팅이 크죠 또. 예. 친구들이. 그래서 풀리고 나서 중국 관광객이 뭐 15억 달러인가 했었대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아, 보복 소비. 보복 소비죠. 예. 보복 배팅. 그 복수는 좀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이제 최민식 씨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최민식 카지노? 카지노. 형님 내가 예? 형님한테 도박하지- 언제 하라 그랬어? 도박하지 마시라니까요. 골프 치시라 그랬잖아요. 예, 야, 그런 완전 프로페셔널이들. 그런 브로커들이 많이. 네. 그래서 이제 KB증권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오는 거는 올해 2분기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아직 개별 여행은 지금 불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이제 이런 도박 같은 거죠. 이제 정킥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마카오 카지노도 지금 오픈은 됐는데 이 GGR이 이제 뭐냐면 이제 카지노에 쓰는 총 지출액이거든요. GGR. 예, 요게 회복이 좀 예상보다 좀 더디다고 합니다. 이게 마카오 입경을 자유화했는데도 1월달 GGR이 82.5%라서 그렇게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규제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지리적 이점이 있는 한국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인데, 한번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예전에 이제 GGR인데 마카오에 지금 이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는데 저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최근에. 아직도 절대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좀 이 카지노 이 마카오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아직은 좀 규제가 있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베이징에서 보시면 한국이 제일 가깝거든요. 가깝죠. 인천이 제일 가까워요. 어허. 제주하고. 마카오도 한 3시간 한 45분 정도 가야 되고. 오히려. 예. 일본도 당연히 멀죠. 우리 한국보다는. 네. 예.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인천이 제일 가깝습니다. 속보 떴습니다 지금. 정부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재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16분 전 속보로 떠 있네요. 근데 베이징에서 가깝다는 게 너무 가까우면 또 약간 뭐랄까 이 중국 이게 잡혀갈까봐 좀 겁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그죠? VIP들이 생각 너무 복잡하게 하네. 가까우면 그런 생각 안 괜찮다니까요. 합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저 표 보시면 한국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인천인데 네. 2시간 44분인데 네. 제일 가깝고요. 직항수가 9개나 돼요. 그래서 이제 오기가 좋죠. 베이징 인천이. 예, 예. 베이징에서 이제 여기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오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마카오가 3시간 48분이니까 직항수도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좀 마카오가 좀 부진하면 한국으로 좀 오는 수요들이 좀 늘지 않을까. 아니 늘겠네요. 오늘 일 확진자 수가 13,000명이래요. 어디가? 네. 우리나라 아니면 네, 중국? 오늘 우리나라가 네, 네. 금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에 최저치.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푼다 이런 거죠. 아유 이렇게 되면 뭐 호텔이라든지 면세 네. 쪽이 좀 강하게 그럴 가겠는걸요. 가능성도 있겠. 아 근데 중국 사람들이 호텔 신라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호텔 신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 아 그래요? 또 호텔 신라 딱 가면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오크라 호텔이나 이런 데랑 똑같이 생겼거든. 진짜 난 오크라 호텔 같은 데 가서 깜짝 놀랐죠. 내 호텔 신라 와 있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인테리어 뭐 이런 게 똑같아. 내부하고 그게 딱 들어가. 호텔 신라 따라 만들었군요 일본이. 아니지 오크라 호텔이 먼저 지었지. 아 형님. 임페리얼 제국 호텔인데 아이 똑같아. 그래도 우리 일본이 따라한 걸로 해요 그냥 방송에서는. 그래? 아니 듣는 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알았어 알았어. 팩트가 중요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일본 호텔들이 우리 신라 호텔을 똑같이 지금 베꼈다. 오케이. 아니 그럼 일본 사람들은 신라 호텔 좋아하면 우리 뭐 저 고구려 호텔 같은 거 해갖고 저 중국 사람들 좋아할 만한 또 취향을 만들어 드려야죠. 예, 그래서 또 돈은 또 벌어야 되니까. 네. 여튼 신라 호텔은 지금 좀 가겠군요. 지금 좀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신라 호텔? 예. 호텔 신라 지금. 아 그건 호텔보다는 면세점 때문에. 면세점으로. 면세점. 예. 3% 면세점. 정도 지금 양빵이죠, 양빵. 파라다이스 어떻습니까? 파라다이스가 급격한. 파라다이스도 3.8% 파라다이스가 지금 움직이지. 오르고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 저기 그걸- 영종도에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아, 그것도 언급하셔갖고 그걸 또 파라다이스. GKL. 아, 왜 그쪽 자꾸 GKL은 딴 데로 몰아주세요. 지금 신라 호텔 좋은데. 아, 그래도 신라 호텔 3% 이상 지금 네, 중국 소비주들이 좀 네. 그 뉴스 영향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 지금. 퍼시픽 같은 거 보고. 네. 고구려 호텔은 안 좋아한다네요 중국에서. 아 이것도 뭐 역사 문제 때문에 그런가? 백제 호텔로 갑시다 백제. 하기야 신라가 저 당하고 가까웠지. 아 그러네. 나당 연합.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아우 신라 중국 사람들 싫어할 리가 없는데. 나당 연합. 예. 나당연합 또 굉장히 또 아쉬운 역사의 한 페이지 아니겠습니까? 고구려가 좀 통일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으신 거죠? 많이 있죠. 예. 만족을판 우리 건데. 예. 나는 가야 출신인데 가야. 가야는 어디 부산이요? 김해. 네. 김수로왕. 아, 저는 이제 웅진인가?
자 리포트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아니,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네.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 이제 저 그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조수원, 신채림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자료인데 이제 모두 좀 거짓말을 한대요. 누가요? 자기가 검색할 때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좀 거짓말을 한다. 이게 뭐 염동찬 연구원이 한 얘기는 아니고 데이터 과학자 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치의 저서에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인데 뭐냐면 구글 검색창에 검색할 때는 이제 진실을 적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신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제 어렴풋이 좀 얘기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높게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낮게도 하는데 근데 검색할 때는 내가 뭐 만약에 연간 소득 얼마가 상위 몇 프로냐 네. 내 소득을 정확히 적는다는 거예요. 맞아. 이거 중요한 지점. 아는 애들 항상 그런 보면 얘기죠. 이게 한 본인만 아는 거죠. 뭐가 이렇게 친구들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연봉이 한 30% 정도 내려오고 뭐 좀 이게 저 이성들 섞여 있고 그러면 꼭 한 50% 100% 올라가고 100% 올라가고 와 100% 올라가지. 네. 이게 네이버만 정확한 걸 안다. 네. 네이버나 이제 1년 중 제일 많이 번 달 곱하기 10일 하고 이성이 있으면 동성들끼리 있을 때는 1년 중 제일 못 번 달 곱하기 10일을 하고 거기도 또 네. 세금까지 세후로 계산하고 와. 근데 우리 저 염성에서는 저 쭉 리포트 저 잘 뽑아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확률적으로 염동찬 자주 나오죠? 연구원 자주 나오더라. 이거 자주 나오는 종 씨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안 저는 됩니다. 지금 염동찬 연구원 보고서는 거의 처음 소개했죠. 아니 많이 나오던데.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라는데 뭐. 아니에요. 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염동찬 연구원님 보고서는 거의 소개드린 적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처음 한 것 같은데 요즘 어쨌든 친인척 관계 아니신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제 같은 뭐 종씨다 보니까 그런 거고. 같은 회사도 아니신 거죠? 지금 이제 원래 저희 같은 회사에 원래 이베스티아였어. 네, 그래요? 한국 한투로 옮겼어요. 한투로 옮겼다. 뭐 그래서 의욕이 내가 의욕이 짙어지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다음 이제 뭐 그래프 보면서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그래서 구글 검색하는 트렌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22년도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자아 탐색이 좀 많았고 구매 결정할 때도 경제 지식에 대한 이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브랜드 평판 이런 것도 좀 많이 검색을 했고 소소한 사치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검색들을 했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시면 네.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이게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우리 한국은 금리 인상 검색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이렇게 검색을 할 때도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엄청 싼 것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나한테 좀 필요하고 뭐 알뜰도 검색을 했지만 저기 맨 오른쪽은 브랜드도 같이 검색을 했대요. 이게 브랜드 평판이 괜찮은 제품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색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죠,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것만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플레 시대인데 네. 당연히 사람들이 가성비 찾고 네. 싼 거 찾잖아요. 네. 근데 꼭 그러진 않는다는 데이터가 저 이제 구글 트렌드에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건 또 돈을 쓴대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네. 브랜드를 그냥 단순히 검색하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의 브랜드의 평판을 평판.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예. 보고 산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격만 보고 사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에서도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인플레 시대니까 저가형 상품이 잘 팔린다. 근데 이제 이 트렌드를 보면 거기 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음을 한번 좀 보시면 난 다른 사람들 신경 많이 써요, 진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 브랜드 어떻게 생각하는 뭐. 그리고 뭐 네. 파인다이닝이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검색을 되게 많이 한대요. 이제 작은 파인다이닝? 사치. 내가 아낄 건 아끼는데 오마카세? 쓸 건 쓰고 그리고 이제 여행 수요 주는 거 아니냐 인플레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유럽 여행 검색이 저렇게 늘어났대요. 증가율이. 그러니까 이제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은 저렴한 항공편을 많이 검색하는데 한국에선 유럽 여행 검색이 많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 주가인데 우리가 이제 열마트나 달러 제너럴 같은 할인마트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백화점 회사들 주가도 만만치 않게 견조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백화점 매출이 좀 견조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할인점 가서 돈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비싸도 백화점 가서 쓸 건 써요. 네. 메이시스는 알겠고. 저기 뭐 노드스토로 저희 비싼 저거예요? 노드스트름?
네, 노드스트롬이 노드스트롬. 제일 비싼 백화점이죠. 가스관 아니에요 저거? 노드스트롬이고 그건 저건 뭐예요? 저긴 노드스트롬이라고 저 미국의 제일 비싼 급에 있는 네. 백화점. 우리로 따지면 메이시스라는- 갤러리아 뭐 압구정 이런 거예요? 갤러리아까지는 아니고 뭐 신세계 강남 정도, 신세계? 신강 정도. 노드스트롬이 많이 있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메이시스도 메이시스는 백화점이지만 알죠. 조금 대중적이에요. 예. 그건 이제 뭐 NC 백화점 정도 어떨까요? NC보다는 훨씬 크죠. 좀 커요? NC보다 롯데 하면 또 롯데? 롯데 좀 서운해요. 야 뭐 얘기하기 좀 힘드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저기 뭐 이제 달러 제너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백화점이 이제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음. 매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할인마트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이제 또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노드 스트림이다. 그건 노드 스트림. 그냥 노드 뭐가요? 스트림, 가스관은. 노르트 스트림, 저건 노드 스트롬. 스트롬? 예. 아 스트롬? 뭐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 보시면 수익률이 좋은 것도 이제 뭐 당연히 여행 수요도 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갈 사람들은 다 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좀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또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관해서 좀 많이 검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검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신경 쓰는 것들, 뭐 플라스틱병 재활용이라든가 그래요? 또 직장인 교육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스킬링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되게 많이 했대요. 뭐 리스킬링.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 아 이게 전년 대비 7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아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스케일링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단지 그냥 인플레 왔으니까 사람들이 저가만 찾는 게 아니라 확실히 달라졌다. 지금 소비 문화가 고가품도 살 사람은 사고 자기 이제 개발하는 데는 돈 쓰고 교육 같은 데도 돈 쓸 사람들은 쓰고 여행 갈 건 가고 오마카세도 먹고 그러니까 고가품도 잘 된다. 예. 이제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너무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라는 네, 그런 네. 좀 구글 데이터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약간 좀 제가 저 신강을 너무 낮춰서 한 것 같네요. 신강이 뭐예요? 신세계 강남을 노드스트롬이 신강 레벨 아니다. 응?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보니까 아 이게 뭐. 굉장히 저한테 정교한 걸 바라시는데 네. 아 이분도 뭐 미국에 뭐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몇 년 사셨죠? 전 무조건 3이잖아. 3년이죠? 네. 네. 3년 딱 살고 오셨습니다. 네. 그 주로 계셨던 때는 계셨지 뭐. 솔직히 있을 때 네. 노드스트롬 이런데 거의 안 가봤어요. 미국 여기도 좀 조금 있다고 장사하다 오셨어요. 예,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좋아 보였거든 내가 볼 때. 노드스트롬 와. 어? 아, 그 안에 그럼 뭐 이렇게 명품 샵도 있고 그래요? 그럼. 아, 그래요? 있어. 근데 몰에 대부분 백화점이 또 들어가 있거든. 몰이 큰 몰이 있고 그렇지. 그 안에 이제 백화점이 있고 그냥 이제 스트리트 저 뭐 가게들이 있고. 그렇지. 네네네네. 예. 맞아. 예. 예. 니만 마커스가 조금 더 고급이고. 니만 예. 마커스는 뭐예요? 그것도 저 백화점이지. 아, 그래요? 음. 니만? 리만이 아니고 니엔. 그러니까 예. 니만 마커스가 니만 마커스. 한 번도 못 들어봤네요, 저는. 예.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주로 이제 우드베리 같은 데 많이 가죠. 우드베리? 예. 저기 뉴저지에 가면은 네. 뉴저지 뉴욕주인가? 차 몰고 착 가면 이제 아울렛몰이 있어. 아울렛. 네. 그저 신세계 그 여주몰에서 하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같이 사이언. 가요? 예. 와. 사이먼인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첼시 몰. 그거. 네네네. 자, 어떻게 여미사님은 뭐 그런 백화점 쪽은 좀 약하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약하다는 게 어떤? 백화점 쪽은 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백화점. 백화점 좀, 예. 좀 있습니까? 백화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자주 가요? 주로? 예. 어디? 저 신세계 강남. 신강? 오, 근데 거기가 플렉스. 신세계 강남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 그 백화점 그 어디죠? 이세탄인가요?
네. 그 제일 큰데 네. 그거 매출 제꼈어요. 세계 1등으로 제꼈어요. 알고 세계 있거든요. 1위 단일 점포 1등이에요. 1등으로 신세계 알고 강남백화점이 네. 네, 2조, 신세계 강남이 2조로 알고 있는 단일 점포 1등 네. 매출이에요. 전 세계 1등으로 알고 있어요. 아 설마 일본 그 진짜라니까. 백화점 이겼어요, 진짜. 그래요? 그럼 신세계 강남이 신세계 강남 그렇게 큰 백화점 아니지 않나요? 아니 큰가? 커. 크죠. 아, 커요? 두 개가 이렇게 건물이 두 개일 걸 거기 거의. 신세계 강남이 어디 있더라? 근데 그 거기 터미널 이제 옆에. 거기 이제 명품 매장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아 명품이 그게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음. 편이다 보니까 또 아 그래요? 대전에 세이백화점도 이렇게 건물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아직 있나? 없죠. 아 갑자기 또 슬퍼지네. 예? 네. 대구에는 저 동백대백이 있었거든.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거기 어떻게 잘 좀 됐습니까? 잘 안 되지. 근데 여기 더 현대도 되게 잘 되는 걸로 더현대 알고 여기 있어요. 아 더현대 여기. 여기는 MZ 세대가 비중이 또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더현대 여기가 좀 잘하면 좀 제끼지 않을까요? 신세계 강남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까지는. 아 역시 확실히 강남은 못 이기나? 아 거기 이제 명품 그쪽이. 신강은 진짜 돈 많은 예. 그 뭐 이렇게 40, 50대 아줌마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젊은 세대들 많이 오고. 돈 모아서 여기가 뭐 슬램덩크 돈 쓰겠냐 솔직히. 그 여기 이제 맞아요. 그 연령층이 슬램덩크 조금 굿즈 다르죠. 돈안 돼 그거. 아니 형님 슬램덩크 또 지금 무시로 가는 거예요? 아니 슬램덩크 굿즈 팔아도 돈이 되겠냐고. 슬램덩크 제가 지나가다가 하도 궁금해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 뭐야 족자 팔아요 족자. 그러니까 그러니까라뇨 그거 족자 하나에 3만 원씩 하는데 아유 안 돼요? 신강에 가면은 저 후드티 10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신강에 가면 여성복 코너에 디글디글해요. 기본이 300에서 500 정도예요. 막스마라 이런 거. 막스마라? 알긴 알아. 안 사보져 봤지? 막스마라는 뭐야? 사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세계 강남이 굉장히 그 전 세계 매출 1위라는 네, 거죠 매출 백화점. 1위입니다. 와 진짜 놀랍네. 프랑스 파리 뭐 이런 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판다 이거죠. 그럼 중국 막 상해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은데. 원래 1등이 항상 일본이었어요. 어. 항상 일본이 1등하다가 이제 프랑스 파리 저 프랭땅, 라파엣 이런데 가면 관광객만 수태 있고 아뭐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그 않구나. 다 그 음식점에만 있어. 아 구경만. 하고. 관광객만 있어. 관광객만. 와 근데 그 신세계 강남에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서 자주 가신다. 아 이거 플렉스입니다. 아니 뭐 제가 뭐 자주 가는 거 아니고. 저 제수씨가 좋아하지. 아 그렇습니까? 아, 염승환 이사님 뭐 주말에 한 번씩 가시면 이제 저희가 만날 수도 있을까요? 아니 요즘엔 이제 바빠서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봤나요 이제 저희? 네. LF 다 봤고요.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코스닥이 좀 커졌네요. 1% 넘게 1.2% 정도 마이너스 775.03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왔어? 아니 네, 잘못 봤어요. 야, 그나저나 보내드린 니나노는 날아간더라. 완전 날아가 버리네. 니나노 왜 보고 계시죠? 아니 댓글에 붙어서 본 거야. 내가 그거 뭐 일부러 바뀌었어? 자,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 한 번만이 인생의 기회는 아니니까요. 토스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한 번 이게 점점 연세가 좀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뭐 보고 있고 무슨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서 다른 데 아무리 뭔 얘기를 하고 그래도 방해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희 우리 엄마가 10시에 회의 있어.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